큐. 이거 뭐 질문? 이거 뭐 나레이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거기 써있는 거 지금 15개 질문 있고요. 좀 차분한 톤으로 해주시고, 좀 대역이시니까. 아, 네네네. 네, 알겠는데 이거 한 30분 안에 끝낼 수 있죠? 무슨 바쁜 일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이따가 한 9시에 한국인의 밥상 재방송 보러 가야 돼가지고. 한식 좋아하시는구나. 네네네. 네. 아, 네. 네, 잘 들려요. 체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호야 사랑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발달장애 수영선수 김진호님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공감대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었고요. 아마 그때쯤부터 미디어에도 조금씩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장애인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스토리 전개가 되어야 하니까 그랬겠죠. 네, 그래서 마라톤의 초원이나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상태오빠처럼 뛰어난 재능은 없지만 제 동생처럼 평범한 발달장애인들도 많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늦게나마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은 어떤 것을 사용하나요? 저는 어도비사의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중 씨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희중이의 표정으로 유추해보면 가족끼리 다 같이 놀러 갈 때, 따뜻한 물에서 물놀이를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희중이도 복용하는 약이 있을까요? 현재는 없고요. 희중이가 어릴 때 뇌파에 경기파가 보인다고 해서 3살부터 6살 때까지 경기약을 먹였어요. 근데 약이 독해서인지 이 시기에는 눈 맞춤도 정말 전혀 되지 않았었고 가족들이 집에 들락날락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허공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인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6살 때쯤부터는 경기파가 다 잡혀서 약 복용을 중단했는데 중단하고 나서는 주변에서 정말 다 놀랄 정도로 눈 맞춤도 잘 되고 인지도 더 많이 이제 발달하는 것 같았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가끔 그때 약을 먹이지 않았으면 희중이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시곤 합니다. 순딩해 보이는 희중분, 폭력성도 있나요? 평소에는 정말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될 정도로 순둥순둥한데 아주 가끔 희중이가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희중이가 사람 많은 곳도 싫어하고 큰 소리 나는 것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이었던 거죠. 어쩌다 보니 희중이가 싫어하는 요소들을 다 갖춘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정말 빽 질러서 그 시끄러운 곳이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온 가족의 등골이 서늘해졌던 적도 많습니다.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력적인 행동은 한 적이 없는데요. 가끔 희중이가 예민한 상태인데 누나들이 귀엽다고 막 뽀뽀하고 포옹하고 이런 식으로 질척대면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밀어버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장사더라고요. 가족의 화목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희 눈에는 희중이가 아직도 아기로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당연히 매일 하하호호 하는 가족은 절대 아니거든요. 서로 싸울 땐 정말로 뒤도 안 돌아볼 것처럼 싸우는데 그래도 결국엔 희중이 때문에 웃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희중이가 없었다면 이렇게 웃을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희중이가 정말 저희 가족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야 솔직히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지금은 희중이의 성격이나 행동 그런 것 자체가 희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해주고 있어요. 희중이는 남들보다 느리지만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자기만의 걸음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희중이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가족 여행을 자주 다니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게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돈독해지고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희중 씨는 학교 과정을 어디서 어떻게 수료하셨는지 궁금하고요. 5살 때는 복지관 조기교실, 6살 때 복지관 특수 유치원 다녔고요. 희중이가 학교를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7살 때부터 9살까지는 일반 유치원 다녔고요. 10살 때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비장애인 친구들과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인지도 늘고 똘똘해져서 초등학교 때는 집 앞 횡단보도 하나만 같이 건너주면 그때 당시 다니던 학교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는데 그 거리를 혼자 스스로 등하교를 했어요. 이게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희중이가 혼자서 학교를 갔다? 이거는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희중이를 너무 잘 챙겨주고 그래서 굉장히 평탄한 초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 가족끼리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다 보니까 혹시 희중이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봐 저랑 동생이 일반 학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중학교부터는 특수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특수학교를 나왔고요. 성인이 된 지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 때 감정 조절이 힘들었는지요? 만약 그랬다면 그때마다 어떻게 가족이 도와줬는지도 궁금해요. 희중이가 어렸을 때는 호기심도 많고 장난꾸러기였는데 사춘기가 오고 나서 너무 얌전하고 소심해졌어요. 그래서 딱히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고 간혹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나 예민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있었는데 희중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알았어 미안해 이러면서 사과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상동행동, 틱행동은 없었는지요? 희중이는 크게 눈에 띄는 틱행동, 상동행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손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형광등 불빛을 응시하는 행동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행동도 크면서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활동 지원사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신경 써서 도와줄 것이 뭘까요? 저도 잠깐 활동보조사 일을 해봤지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팁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문의를 주셨으니 답변을 드리자면 아이마다 특성도 성격도 다 다르니까 먼저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돌봄이나 활동 지원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머러스함과 센스는
아버지 엄마 중에 어느 쪽을 닮았나요? 이거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느 분의 영향도 받지 않았고요. 오로지 저의 피, 땀, 그리고 눈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도 진짜 굳이 따지자면 아빠 쪽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빠는 서울 분이시지만 할머니가 충청도 분이셔서 그 충청도 특유의 유머러스함을 살짝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아빠 쪽이지만 저는 혼자 타고난 것 같습니다. 희중 씨네 가족 유머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평소에도 저랑 동생이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되는데 그게 영상을 만들면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동생 입담이 한몫하는 것도 있고요.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희중이가 말을 자발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봤을 때 영상이 지루하게 느껴질까봐 자막이나 음악, 편집 등 다른 부분에서 재미나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걸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알아봐 주실 때 정말 큰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요? 질문을 받자마자 올해 한 달에 책 2권 읽기를 계획을 했었는데 정확히 2월까지만 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릴 땐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부끄럽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책을 많이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책을 말씀드려보자면 에세이나 SF 과학소설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소설을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음악은 그때그때 유행하는 곡들을 가끔 듣긴 하는데 어떤 노래 하나에 꽂히면 그 노래만 반복해서 계속 듣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음악을 즐겨 듣기보다는 편집용 배경음악을 고를 때 음악을 훨씬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영상 속의 예쁜 손 관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관리 비법은 없는데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던 게 30년도 더 지난 지금에서야 드디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손 하니까 생각났는데 희중이 손이 정말 여리여리하고 예쁘거든요. 손가락도 저보다 더 가늘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고생을 안 해봐서 곱게 자라서 희중이 손이 제일 예쁘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누나들 미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하루 평균 8시간 정도의 수면, 2리터의 수분 섭취, 그리고 약간의 뻔뻔함. 채널 개설을 앞두고 딱히 생각나는 이름이 없어서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Inside my mind, my future love. It's taken so long to feel what I say, but it's never been about me any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m brand new. There's only one 이거다 싶었습니다. I'll bring you home. 이순신 장군님은 전쟁 중에 난중일기를 남기셨죠. 희중할 때 희라는 한자에는 빛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기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희중이와의 빛나고 기쁜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싶은 제 마음과 아주 꼭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필 사진도 희중이 얼굴에 장군 모자를 씌워주었고요.
이렇게 희중일기라는 채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